오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민변 윤석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억대클럽과 연관된 법인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탄핵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행보는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과 남편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도 탄핵 재판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1,30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를 서로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재산 증가 속도입니다. 2004년 2억 9천만 원이었던 재산이 2019년에는 무려 46억 6천만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형성되었습니다. 국민들의 5년 평균 주식 수익률은 코스피 4.4%, 코스닥 10.6% 수준인데 이미선 재판관과 배우자의 수익률은 17.5%, 47.2%, 심지어 217.2%에 달합니다. 거의 주식의 신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연평균 4개의 10%의 수익을 얻기에도 어려운 현실인데 어떻게 한 부부가 이처럼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늘이 내려준 행운 덕분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판사는 국민 모두가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석연치 않은 금융거래와 논란을 안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후보자는 남편이 독일 출장 경비를 충당했으며 비행기 티켓, 호텔 비용, 일반 경비 등을 환전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며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왔다고 말했지만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법원 행정처가 후보자의 증권 계좌로 92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50만 원을 추가해 총 670만 원으로 GKL 주식 25주를 매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입니다. 후보자가 이 돈을 받은 이유가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자료를 보고 확인해봐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남편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빠져나갔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그 비용을 후보자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GKL 주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후보자의 것입니까? 후보자는 남편의 계좌에서 60만 원이 출금되었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 여행 경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50만 원을 더해 GKL 주식 225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행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 비용을 보전받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또다시 남편을 핑계댈 겁니까? 이 주식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의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제기됩니다.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테크 판결과 관련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판결문과 관련한 의혹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후보자는 판결문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후보자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일반 판사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식 투자 실력, 15년 만에 2억 9천만 원이 46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한 재산, 그리고 287%라는 폭발적인 수익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까?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든 주식 거래를 담당했다고 답변하며 청와대는 이를 듣고 아, 그러세요 라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로 일관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식재산 증식에 대해 청와대는 후보자로부터 어떤 해명을 요구했습니까? 특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인사참사의 원인입니다. 후보자 같은 인물이 검증 없이 추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주력 사업인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보자가 올린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러시군요 라고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게다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검증을 요청했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도덕성이 중요한 헌법재판관의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는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인사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실한 검증이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인사참사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재판관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친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과연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설까요? 아니면 탄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겠습니까? 이런 명백한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데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분노해야 합니까? 이미선 재판관님, 스스로에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식이 높지 않은 국민일지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늘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도덕성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니 참담할 뿐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